이런 자리에서 밥그릇이 의미가 없나요? 밥그릇 사이클은요, 밥그릇이 조금 더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밥그릇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거든요. 시간적 분석에서 주식은 당연히 저점을 찍고 횡보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추세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방 떨어지면 안 하면 되고, 상방 떨어지면 상방 추세 보고 맥점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추세 이론에서 3번 밥그릇 파형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림 파일을 좀 키고 갈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시세가 나는 게 니은자 파형, 밥그릇 파형, 그리고 큰 그릇의 박스 파형,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방향 파형만 보여주는 거, 그리고 V자 파형, 이게 뭐 한번 나오는데 뭐 이 구간의 파형의 기간이 5년 정도 횡보하고 올라가 버리는, 계속해서 상방만 보고 올라가는 파형, 그리고 하방 1년 주고 횡보 5년 주고 상방 파형 가는 경우, 그리고 큰 그림에 이 산 하나가 나오는 게 막 2년씩 걸리면서 2년 보여주면서 토탈 파형 보여주고 있는 대시세 방향,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계속 상방향만 보여주고 큰 산, 큰 바닥세 보여주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V자 파형이 나오는 경우, V자 파형에서 조금 변형되면 U자 파형 나오는 경우, 요런 각 파형들이 나오는데 평균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게 밥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밥그릇 파형. 근데 현재장에서 밥그릇이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이 밥그릇은요, 주식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크게 봤을 때 뭐 요런 니은자 파형이 나오더라도, 웬만한 이런 파형이 나오더라도 나름의 시간적 관점에서 조금 좁혀지는 밥그릇 파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짧게 할 것이냐, 단기권에서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녀석을 스윙 관점에서 3개월 정도를 보고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녀석을 중장기 관점에서 1년 이상을 보면서 끌고 가는 맥점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큰 밥그릇을 볼 것이냐, 짧은 3개월짜리 밥그릇을 볼 것이냐, 단기권에서 뭐 1분봉 이내에서 불과 매매 기간으로 봤을 때 15분짜리 단기 파형으로 박스 자리를 잡아낼 것이냐. 이거는 올라가기 전에 거의 자연스럽게 이런 파형들이 나오거든요. 단타 영역에서는 더 빨리 그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단타에서는 그 결정을 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잡아서 홀딩할 건지, 이 종목을 잡아야 될 건지, 이 종목을 팔아야 될 건지,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건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게 단타 영역이죠. 빠른 게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스피드가 곧 기술이거든요. 단타 영역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기적대기다가 그걸 실천하지 못하죠. 기법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썩은 지식이죠. 공부를 하고 이 종목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잘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심리선에서 무너져가지고 손절을 못 치게 되고 손실률이 늘어져 버리는 경우. 단타를 오늘 토탈 10종목을 때렸는데 한두 종목 손절 친 것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수익률을 다 까먹는 경우, 알고 있는데도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죠. 그릇. 밥그릇도 있지만 심리선에서 그릇도 분명히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심리선에서 그릇은 대부분 개인 매매자들은 심리선의 그릇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 안에서의 답이 있어요. 이 그릇은 말 그대로 경제적 가치의 본인마다의 그릇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하루에 30만원 잃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잃어도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장에서 작업이 걸린 경우 워낙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저점에서 눌림목 단타나 단타와 스윙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맥점을 잡는 경우에는 본전가를 곧잘 내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개가 계속해서 빠집니다. 10개를 때렸으면 적어도 3종목이 계속해서 빠져버려요. 그나마 단타와 스윙이 들어와 있는 맥점을 하면 살아남는 거고, 거기서 또 완전 돌파해서 상단선 돌파하고 장기평선 돌파하고 장대 양봉 들어온 거, 그날봉에서 15% 이상에서 들어가가지고 엘리엇 파동 3파를 보여주고 있는 고점의 센 놈 중에 센 놈, 신고가 영역에서 단타 때리다가 물려가지고, 이게 신고가 종목인데 설마 내가 잡은 한수에서 본전가 한번 안 주고 빠지겠나, 한번 싸워보자 가거든. 쌍코피 터지죠. 한 종목 가지고 한 달 농사,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벌어놓은 단타 종목들 다 깨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한수에서 도박수 있게 무리를 해서 베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단기권에서 오늘 단타 영역에서 나왔었던 종목들을 짤막하게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단기권 영역에서 자리 만들어줄 거 만들어주고 3번 자리 분봉상에서 만들고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그죠?
파형 보여주고 눌림 목자리에서 횡보 구간 보여주고 오늘 시초 땅 하자마자 올라가면서 자리들 빵빵빵. 근데 이 과정에서 밥그릇 파형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적용됩니다. 웬만한 분봉의 파형은 일봉의 파형을 시간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 장 토탈 시간이 6시간 30분이면 그걸 분으로 체크했을 때 그만큼 더 파형들이 많이 나오는 게 분봉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분봉을 사용하고 5분봉을 사용하지 않죠. 대응선에서 늦어지거든요. 잡을 수 있는 것도 좀 늦게 잡게 되고 그죠? 외봉에서 한 방 들어오고 나서 이거 보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1분봉 보고 단타 때리죠. 단타 때리더라도 훨씬 빠르죠. 그리고 생각보다 위점에서 잡는 경우들도 1분봉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서 손절 라인을 체크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대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 나와 있는 종목들도 곧잘 때릴 수 있고. 왜? 고점에서 횡보선이 또 안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이 파형만 봤을 때 짤막하게 고점이 나오고 횡보장으로 들어갔으면 이 구간에 박스권 딱 긋고 맞고 빠지고 올라가고 다운택이 생기네? 그럼 여기 부위에서 전저점이 이기네? 빨간색 선에서 다시 올라가네? 요거 짤막하게 챙겨본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단타 짧게 치는데 5분봉 추세로 보고 1분봉 타점으로 잡는다고? 뭐 추세까지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시초 단계에서 단타 영역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잘만 선별해내고 테마에서 잘 선별해내면 이미 시세의 큰 종목은 아침장에서 먹어 챙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좀 짧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단타 영역을 보면서 밥그릇 파형을 읽어내고 그 대장주를 읽어가면 또 쉽게 또 파형이 나오거든요. 샘표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분봉상의 싸움에서 눌림 줄 거 다 주고 올라가는 파형이 생기죠. 용오름 뜨고 눌림목 자리도 단기권 짧은 매매 단타 때릴 때 굉장히 좋아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지금 기준에선 3번 자리가 필요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밥그릇 파형의 3번 자리는 분봉 싸움에서도 당연히 다 나온다. 그거를 시간적 관점에서 쪼개서 이야기하는 게 사이클 이론이다. 빠르게 분봉상에서 사이클이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 파형을 읽어내는 게 단기권 싸움이고 단타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기고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분봉 싸움을 하는데 밥그릇 파형을 찾고 박스 파형을 찾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접목시켜가지고 주식시장을 읽어라.